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여기에 이제 박영선과 홍준표가 개입을 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부터 계속되어 온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이간질이 총선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홍준표, 김한길, 박영선, 이게 뭐 협치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뭐 이런 이제 명분을 내걸고 가장 핵심은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람직하냐라는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원팀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원팀이 될 때 윤석열 정부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차기 이 보수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 조금 전에 발표가 된 것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NBS 조사 결과입니다. 15일에서 17일까지 전국의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27%입니다. 2주 전에 비해서 11%포인트 내렸습니다. 27%, 20%대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64%였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9%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32%, 조국혁신당이 13%입니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을 고려하면 이 여야의 지금 지지율 차이가 10% 이상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저녁에 만찬을 가졌다. 서울 시내에서 4시간 가까이 만찬을 가졌다. 이제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확인을 했고 홍준표 자신도 지금 SNS에 글을 올려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한동훈에 대해서 이 총선 패배 책임을 모두 한동훈에게 덮어씌우고 한동훈에 대해서 뭐 당을 떠나라는 식으로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는 와중에 이런 만찬이 있었다. 이 만찬이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카드가 터졌습니다. 홍준표가 SNS에 자신이 밝힌 겁니다. 자기가 차기 국무총리로 김한길을 추천을 했고 비서실장으로는 장제원을 추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외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겠느냐? 홍준표가 노리는 것은 이겁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아서 총선 때부터 홍준표는 계속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되겠다. 그래서 자기와 손잡고 자기가 대권으로 가는 길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하면 뭐 자신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주로 묻고 홍 시장이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홍준표가 자신의 SNS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밝히면서 나머지 이야기는 뭐 대통령과의 대화니까 다 밝힐 수가 없다. 이게 국가 기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이쪽 저쪽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통하지 않은 이야기도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주도권을 노린 이 대통령실 내부의 다툼으로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또 국무총리설이 나온 박영선입니다. 박영선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돌아오겠다라고 해서 지금 일본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전혀 지금 충돌의 위기에 있다. 전혀 협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 대화와 협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국무총리에 기용이 되면 협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을 피력한 것으로 이렇게 읽힙니다.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의 사람으로 기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무총리는 국민통합형을 임명을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박영선을 기용을 하면 이재명과 협치가 가능합니까?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껍데기만 협치입니다. 조국이 노리는 건 마찬가지죠. 민주당은 오늘도 이화영의 그 술자리 기획설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도 계속 같이 하다가 어제 수원지검에서 발끈해서 장문에 이제 반박문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검찰청 안에서 술을 먹고 이 모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 관계되는 뭐 수십 명의 사람들을 모두 확인을 했다.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짜뉴스로 드러나니까 이재명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을 닫고 있습니다. 대신 민주당 의원들을 또 보내서 수원지검 앞에 가서 수원지검 검찰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입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완전 항복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사이에 국무총리로 김한길, 박영선 카드를 흘린 게 혹시 김한길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기 위해서 이 운동장을 좀 넓게 쓰자. 그런 의도라면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한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영선이나 김한길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해서 이게 협치가 가능합니까? 이재명 조국이 김한길이나 박영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별로 인정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도 별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을 완전히 자기 개인당으로 만들었고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기존에 민주당 출신이다, 민주당에 아직도 소속되어 있다, 박영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대화와 협치, 모든 게 열려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박영선일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우파의 기존의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지지층이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0%포인트 이렇게 빠지는데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은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총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이간질, 그게 총선 패배의 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홍준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게 본격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윤석열, 개인으로서의 한동훈이 아닙니다. 법치와 상식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지 않습니까? 또 그걸 지켜나가야 한다. 이게 또 정통 보수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여전히 원팀이 되어야 하고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통적인 보수 우파 지지층의 생각인 겁니다. 그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좀 뜻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김경률을 비롯해서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도 총선 승리만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한 결과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면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도 지금 분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윤 대통령이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품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할 리는 없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총선 과정에서는 한동훈의 말처럼 대통령과 당대표로서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대통령과 이제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한동훈은. 그렇게 관계 정립을 다시 하는 것이 맞다. 한동훈이 이런 식이 된다면 6월 전당대회에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더 역으로 홍준표의 저런 공격이 한동훈이 더 출마해야 한다.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권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역풍까지 불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걸 역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홍준표와 손잡아서 한동훈을 내쳐서 그럴 리도 없지만 그렇게 되면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임덕 부분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요.
이재명과 조국은 100% 믿을 수 없습니다. 협치 안 됩니다. 그렇지만 협치 노력은 해야 합니다. 이재명, 조국을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과 사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저 이재명과 조국, 저 상황을 용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지금 보수우파 지지층, 또 법치와 합리를 존중하는 어느 국민이 이 부분을 용인을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지금 대통령실 비롯해서 또 대통령실이 아닌 곳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들어가고 또 서로 간의 충돌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윤 대통령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쳐다보면 됩니다. 법치와 상식이고 왜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이 꺾이지 않는가라는 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전당대회에 한동훈 출마를 막는다든지, 지금 한동훈에 대한 이 지지율을 꺾기 위해서 홍준표가 시도하는 것처럼 억지로 지금 한동훈을 어떻게 밟는 식의 이런 게 일어난다면 또 그 후 폭풍은 얼마나 거세겠습니까? 한동훈을 키우고 있는 것이 지금 홍준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원팀입니다. 새로운 정치 개혁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보냈고 지금도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이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사이가 좋고 언제나 하나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또 자기 주장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주장을 이렇게 함께 조율해내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화합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점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